TSMC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압도적 1위 업체인 대만 TSMC가 업계 최초로 2나노미터 공정 기반 제품 양산을 공식화했습니다. 사실 엄청난 일이죠. 물론 저도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당연히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1등을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파운드리 분야에서 이 미세 공정이 중요한 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1등을 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TSMC의 발빠른 초미세 공정 행보로 오는 2030년 이 파운드리 시장 1위 등극을 핵심으로 하는 이 반도체 비전 2030 달성이 그렇게 사실 그냥 객관적으로 마냥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남긴 남았죠. 하지만 지금 TSMC가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사실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TSMC가 파운드리 시장 업계 2위인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아주 따돌리기 위해서 삼성이 바라는 그 초격차 전략을 완전 똑같이 따라하는 대만 TSMC식 초격차를 구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TSMC는 지난 25일 열린 온라인 기술 심포지엄에서 이 2나노 공정 기반의 반도체를 2024년에 양산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제시하면서 밝혔습니다. 2나노 반도체 공장 부지 취득을 위해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언지를 날렸고, TSMC는 이를 위해서 약 우리나라 돈 22조 원을 들여서 신규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얘기해버린 것이죠. 사실 2나노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TSMC가 2나노 공정 연구 개발에 65억 달러를 투자해서 2024년에는 관련 제품 양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2나노 관련 로드맵을 공장까지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투자까지 얘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TSMC의 이 같은 공격적 투자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구조가 팹리스와 파운드리로 확실히 양분이 되면서 파운드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과 관련이 분명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AMD가 지난 2008년이죠.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사해서 글로벌 파운드리를 설립하는 등 비용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 반도체 생태계의 분업 구도가 보다 더 확실해지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 이 극자외선이라고 불리죠. EUV 설비를 갖추고 7나노 이하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업체는 TSMC와 삼성전자 딱 두 곳뿐이라 미세 공정 로드맵 강화는 TSMC와 삼성전자의 이 독과점 입지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덜란드 ASML사가 독점 공급하는 이 EUV 노광 장비가 대당 1,500억에서 2,000억 원 가량이라 관련 설비 구축을 위해서는 최소 수조에서 이 두 자릿수의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 7나노 공정까지는 이 ARF 설비와 멀티 패터닝, 즉 하드마스크 기술을 활용해서 반도체 생산이 가능했지만 이보다 상위 반도체 공정에는 EUV 장비가 필수일 수밖에 없어요. 5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은 특히 양자 간섭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수율 최적화도 쉽지 않죠. 또한 기존에 보이던 이 디펙들이 점점 더 미세화되면서 이제는 수율 저하 원인의 디펙도 눈으로 보는 것에 한계까지 다다른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결국 미세 공정을 누가 더 빨리 최적화를 하느냐가 시장에서 성공하냐 마냐의 결과를 내놓게 되는데요. 근데 이 성공마저도 TSMC냐 삼성이냐 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파운드리 시장 3위 업체인 이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가 지난해 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으로 EUV 장비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고, 반도체 설계 생산을 동시에 하는 인텔 또한 관련 기술 확보 어려움을 이유로 이제 10나노 공정 기반 제품 출시 일정을 아예 미루고 있다가 주가가 아주 급락해버렸죠. 이 때문에 이 인텔이 CPU 등 주요 제품을 TSMC에 위탁 생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공정 진입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웃긴 점은 10나노 미만 반도체 공정 점유율은 지난해 5%에서 오는 2023년에는 25% 이상으로 5배가량 껑충 뛸 전망인데요. 미세공정 개발력 강화가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이 시장의 논리입니다. 결국 미세공정을 잡아야 하고, 이 같은 상황에서 TSMC는 올해
설비 투자 예상액을 애초 150억에서 160억 달러에서 10억 달러가량 추가로 늘려 잡으면서 압도적 입지 구축에 힘쓰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TSMC의 이런 설비 투자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105억 달러에서 2019년이죠. 작년에는 149억 달러. 올해는 이런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최대 170억 달러까지 빠르게 늘리고 있어요. TSMC는 지난해 ASML이 출고한 EUV 장비를 싹쓸이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최근 2년 새 설비 투자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세 공정을 빠르게 잡아야 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TSMC가 보이는 것인데 왜 이렇게 TSMC가 투자액을 급격하게 늘려가면서 이런 급급한 모습을 보여줄까요? 분명 삼성이 나름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SMC의 이 같은 투자 행보는 지난해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EUV 공정 기반의 7나노 반도체를 양산하면서 TSMC의 입지를 위협한 것과 아주 관련이 깊어요. 당시 TSMC는 이 ARF 노광 장비와 멀티 패터닝 기술을 활용해서 7나노 제품을 양산하면서 삼성전자의 도발에 겨우 대응했지만 회로 선폭의 선명도 자체가 삼성전자 대비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선두 사업자로서의 입지가 한순간 흔들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삼성전자의 점유율 상승도 꽤나 TSMC에게 골치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7년 삼성 파운드리가 아니죠. 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확인해보면 TSMC의 점유율은 50.4%인 반면 삼성전자 점유율은 6.7%에 불과합니다. 당시 점유율 산출할 때에는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가 같은 사업부였고 그래서 발주 물량을 제외하기는 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존재감이 3년 새 크게 높아진 것이 사실이죠. 물론 이런 결과는 삼성전자가 TSMC의 발빠른 미세공정 움직임을 뒤에서 아주 바짝 추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 고객사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TSMC가 애플, AMD, 엔비디아 등 다양한 고객군을 확보한 반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엑시노스를 설계하는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와 관련한 매출 비중이 높은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서 삼성전자 자사 물량이 사실상 많다는 이야기고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판매량에 따라 파운드리 사업부의 물량이 줄어드냐 늘어나냐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 규모에서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부의 판매량이 기본적으로 받쳐줘야만 이 파운드리 물량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현재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특히 미국 제재로 화웨이의 팹리스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의 TSMC 발주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TSMC 점유율이 되레 높아지는 모습은 1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우리나라 삼성전자에겐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5나노급 반도체를 올 하반기 본격 양산하고 최근 2세대 4나노 공정 개발을 착수하면서 TSMC와 더 격차를 좁힌다는 계획이죠. 또 3나노 공정부터는 삼성전자 자체 기술인 이 MBC 팻 공정을 추가로 적용해서 TSMC 대비 확실한 기술 우위에 서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2022년부터 조금씩 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TSMC 모두 3나노 제품은 2022년에 내놓겠다고 밝힌 상태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올해 반도체 설비 투자액 대부분을 파운드리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있습니다. 연간으로 30조 원가량의 투자가 예상이 되는데 올 상반기에만 약 15조를 반도체 시설 투자에 집행을 하고 있죠. 특히 평택 P2 라인의 가동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하는 만큼 그쪽에서 EUV를 활용한 최신 공정 반도체를 생산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자 집행과 꾸준한 기술 개발이 있다면 분명 삼성전자도 승산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여러모로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어려운 가운데 반도체마저도 어려워지면 더욱 큰 타격이 예상이 되는데요. 올바른 투자 전략과 기술 개발을 통해 또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큰 코너 다뤄 박미성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와 관련해 한국의 양해는 필요 없다는 강경론을 펴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고노 방위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를 둘러싼 일본의 방위 정책 변경에 관해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의 이해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위하는데 라고 답했다.
그는 중국과 관련해서는 주로 중국이 미사일을 증강하고 있는 때 왜 그런 양해가 필요하냐고 반응했다. 우리 정부는 군어 방위상의 발언에 대해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반도 유사시 대응은 한미동맹이 중심이 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 적국 내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이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체계인 이지스 어쇼 계획을 취소한 것을 계기로 일본 집권 자민당을 중심으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했고, 전날 오노데라, 이스노리 전 방위상 등이 중심이 돼 관련한 제언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자민당 의원들은 적기지 공격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선제 공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헌법의 범위 안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전수방위의 사고 아래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상대의 영역 안에서 탄도미사일을 저지한다는 구상은 결국 적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수단 보유를 사실상 촉구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다. 군어 방위상은 일련의 대응이 일본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는 한반도에도 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적국이 일본을 공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경우 공격이 실행되기 직전에 타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 일본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구상을 만약 북한을 상대로 실행한다면 이는 한반도의 안보와 직결된다. 자민당 의원들은 헌법의 범위, 국제법 준수, 전수방위의 사고방식 등을 전제했으나 그간 아베 정권이 헌법 해석을 바꾸는 등 변칙적인 방식으로 안보 정책을 개편한 점에 비춰보면 향후를 논의가 일본이 무장을 확대하는 발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국의 양해가 필요 없다는 발언은 군어 방위상이 아베 총리 퇴임 후 다음 총리를 노리는 주자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의 소지가 크다. 군어 방위상은 4일 회견에서 센카 9일도 인근의 중국 당국 선박이 반복해 접근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만에 하나 자위대가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사태가 벌어진 경우 확실하게 대응한다고 강경론을 폈다. 이대무상, 귀국 후 두주경리 승력 아베 방미 대비 선례 만들기. 영국을 방문 중인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이 귀국 후 두주 자가격리를 하지 않기로 해 이달 말로 예상되는 아베 신조 총리의 미국 방문에 대비해 선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도쿄신문이 6일 보도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전날 세무역 협정 체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영국으로 출국했다. 일본과 유럽연합 간에는 경제 동반자 협정이 작년 2월 발효됐지만 영국의 EU 이탈로 일본과 영국 사이의 관세 우대는 올해 말로 끝나 양국 간 세무역 협정 체결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다. 모테기 외무상의 이번 영국 방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3월 이후 일본 강요의 첫 해외 출장이다.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국익이 걸린 어려운 교섭을 전화로 하는 것은 무리라며 영국과 대면 회담을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모든 귀국자에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요구하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 세계로 소수의 인원이 이동하고 영국 체류 중 일반인과 접촉을 회피하며 귀국 후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를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미국과 유럽 주요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다며 정부 주요 인사의 외국 방문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베 총리도 미국이 이르면 이달 말 되면 회담 형식으로 개최하려고 하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에게도 두주 자가격리를 적용해야 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었는데 모테기 외무상이 정부 요인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어주는 셈이다.
코케스 아스시 메이지 대학 특임 교수는 모태기 외무상의 영국 방문에 대해 총리가 경위 없이 미국을 방문하기 위한 사전 정치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코케스 교수는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외교로 회복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아니냐고 분석했다. 아베 자민당 적기지 공격 능력 제한의 신속히 시행.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이 제안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5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이 검토를 제안한 적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 제안을 받아들여 확실히 새로운 방향을 도출해 신속히 실행해 간다고 총리 관저 기자단에 전날 밝혔다. 앞서 자민당은 전날 오전 정조심의회를 열고 미사일 방어 검토팀이 정리한 제안을 승인했고 같은 날